Hello everyone, happy to see you again.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식탁 아드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혜입니다. 네, 선생님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식구들도 또 놀러도 오고 네. 이래가지고. 네. 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 다시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프랑스 요리하면 소스가 키포인트죠. 그리고 한국 음식 만들 때는 양념의 맛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 그럼요.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에 없는 정말 독특한 재료를 가지고 네. 향과 맛을 내는데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그 음식의 재료에 따라서 네. 양념이 아니라 약염이라 해가지고 필요한 것들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래서 음식을 갖다가 맞췄죠. 그 예로 완벽하게 만든 게 김치예요. 와. 젓갈을 넣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렇죠. 완전하게 만들어졌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김치를 사용할 텐데요. 양념 만들 때 이 양념의 비율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비율에 따라 또 맛이 확 달라질 수도 그럼요.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재료 한 가지 갖고도요 100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러면 오늘 메뉴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선생님, 오늘 무슨 음식 만들어 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싱싱한 고등어하고 김치가 만나서 김치 고등어찜 준비했습니다. 와, 김치 고등어 찜.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여러분 함께 만들어 볼까요? 식탁 위에 밥도둑 두 번째 메뉴입니다. 재료 보시죠. 두툼하고 쫄깃한 고등어에 잘 익은 김치 하나 올리면 어느새 밥 한 공기 뚝딱. 거기에 부드러운 무조림은 보너스. 온 가족이 좋아하는 김치 고등어찜의 재료를 소개합니다. 주 재료로는 고등어 3마리, 김치 반 포기, 무 500g, 까나리 액젓 1큰술, 붉은 고추 1개, 풋고추 2개, 다진 마늘 2큰술. 양념 재료로는 간장 3큰술, 설탕 2큰술, 청주 3큰술, 고춧가루 3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생강즙 1큰술, 후추 약간이 필요합니다. 다신물에 필요한 재료로는 황태 대가리 1개, 물 3컵, 들기름 2큰술이 필요합니다. 자, 오케이 everyone. 쿠킹 타임. 요리 들어갑니다. 선생님,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고등어 조림. 예, 처음에 무도 익혀야 되고 예, 김치도 조금 익혀야 김치도 되거든요. 있고, 다 준비돼 있어요. 예, 먼저 무부터 익히죠. 예. 네. 무는요. 네. 그 고등어 조림할 때 무는 네, 항상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럼요. 무가 뭐 건강에 그렇게 좋은 건가요? 아, 그럼요. 무는 첫째 생선하고 먹을 때 비린내 제거해 주는 데 네. 최고고요. 그리고 무랑 같이 생선회를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해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소화를 도와줘서 무밭집 딸은 시집도 잘 간다는 옛말이 있었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러니까 참외밭집 딸하고 무밭집 딸이 있는데 네. 무밭집 딸이 더 잘 시집을 갔어요. 위가 건강하면 뭐 아기도 잘 난다 해가지고 그래서 해열 효과도 있고 기침에도 좋고요. 네. 그러니까 생선은 무가 그냥 신랑 각시처럼 따라다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아드님 이거 썰어보세요. 예. 같이 이게 네. 생선하고 잘 어울리나 봐요, 이 무가. 네. 항상 그 고등어찜이나 뭐 생선 뭐 찜 먹을 때 항상 무가 들어가서 저는 무를 골라 먹거든요. 네. 아주 이렇게 부드럽고 입에서 그러니까 녹는 그런 그 네, 느낌이라서. 무가 제일 맛있어요. 네. 자, 길게 해서. 네. 그래서 물을요, 끝에 물을 조금만 손질해 놓으면은요, 손님들 왔거나 아니면 식구들이 있을 때 조금 성의 있게 음식을 한 것 같아서 식구들이 아, 엄마가 나를 참 사랑하나 하는 마음도 들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너무 바쁘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 조금만 손질해 놓으면 좋아요. 돌려깎기 하면 되죠? 예, 요즘 같은 철에 무 갖고 전에 먹어도 정말 맛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물을 옛날 어른들 방법은요, 끓는 물에 데쳐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세월이 변했어요. 안 맛있다 그래요. 똑같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해도.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육수에다가 이 물을 데쳐야 돼요. 데치고 난 다음에 녹말을 묻혀가지고 전 부치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특히 감기 기운 있을 때 위가 약한 집 이런 때 참 좋죠. 교수님 전 얘기하시잖아요. 외국에서는 전을 네. 참 좋아해요, 사람들이. 네. 저 어머니도 전을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 어떻게 보면 뭐 코리안 피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팬케이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전도 그 다양하잖아요. 네. 뭐 감자전도 있고 김치전도 있고 네. 뭐 호박전도 예, 있고 버섯전도 있고요. 네. 새우전도 있고.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어느 전을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생선전이요. 그래요? 저는 전 중에서 그냥 민어 갖고 부친 게 정말 맛있고 민어가 좀 비싸니까 그럴 때는 대구전. 대구전도 맛있잖아요. 예, 대구전도 최고예요. 와. 명절에도 대구전 많이 먹잖아요, 한국에서는요. 저는 이제 명절에는 대구전 하고요. 네. 선물할 때는 우리 식구들은 그냥 조그만 꼬다리만 먹고 그리고 이제 민어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뼈다귀하고 머리 갖고 그냥 찌개 끓여 먹어요. 네. 그래도 맛있어요. 시장 같은 데 가면 또 이렇게 뭐 빈대떡 파는 그 아주머니들이 계시잖아요. 네네. 빈대떡도 참 맛있더라고요. 아, 맛있죠. 아, 빈대떡 얼마나 좋아요. 그 조그만 그 녹두 비내다가 네. 채소 넣고 고기 넣고 그것도 아주 완전하게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참 좋아요. 맞아요. 외국 사람들 참 좋아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들도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찾아 먹더라고요. 이 네. 한국 코리안 팬케이크 어디 있냐고, 빈대떡이 어디 갔냐고. 네, 맞아요. 저도 외국 손님들 오면은 빈대떡 참 잘하는데요. 네. 빈대떡 하면 되게 좋아해요. 그 대신 그때는 제가 작게 해가지고 옆으로 꼬치를 꽂아요. 그래가지고 좀 먹기 먹기 조금 쉽게?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에페타이저로 전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죽 나간 다음에 에페타이저로 전이 나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샐러드 나가요. 근데 되게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면. 애호박도 그냥 동그랗게 전 부치지 않고 그럴 때는 채쳐가지고 작게 작게. 예, 채쳐가지고 500원짜리 동전인데 조금 500원짜리 동전 한 5개 정도 올려놓은 두께로 해가지고 만들죠. 이렇게 무 조금 약간 남아있는 것들 있죠. 저는 물 붓고 잘 믹서에 돌려요. 그래가지고 배 좀 넣고 같이 돌린 다음에요. 끓여가지고 보온병에 담았다가 그냥 차로 마시면 그냥 목에 최고인 것 같아요. 어떤 약보다 좋은 것 같아서 저는 감기 오면 약 안 먹거든요. 근데 감기가 옛날에는 감기 오면 난 무조건 약 먹고 병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배하고 무하고 즙 내가지고 그냥 그 물 끓여가지고 먹으니까 그냥 없어지던데요. 그래서 하루에 배 한 2개 정도 먹으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물에다가 이제 식후에는 레몬즙 좀 타가지고 먹으면 그 하루에 배 2개, 레몬 3개면 다 해결이 돼요. 선생님 돌려깎기 다 했고요. 네네.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삶아야 되나요? 네, 삶아야 돼요. 자, 그러면 팬 하나 네. 꺼낼게요. 예. 그래가지고요. 예. 물에다가 물 조금만 받아서요. 네, 그 정도요. 그 정도에다가요, 예, 무를 갖다가 놓고 무가 잠길 정도로요. 잠기잖아요, 충분히. 그럼 여기에다가 액젓을 조금만 넣어줘요. 네. 그러면 무가 또 간이 배서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물을 먼저 삶을게요. 예. 네. 삶을까요? 저쪽 네. 가서? 네. 네. 네, 일단 무는 조금 끓게 네. 이제 놔두고 네. 그동안 뭐 할까요? 네, 고등어 가주셔야 돼요. 고등어. 네. 여기 있습니다. 아주 프레시하고 싱싱한 고등어. 네. 그래서 오늘은 고등어 준비했는데요. 고등어는 수입이나 우리 거나 다 맛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이 비싼지 모르겠어요. 근데 수입이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기름기가 많대요. 그런데 저는 오늘 국산 샀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게 간은 청색인데요. 수입하는 고등어는 좀 이거보다도 더 큰 것 아니, 같아요. 더 커요. 이만큼 커요. 좀 더 크죠? 네네. 이거 썰기만 할게요. 네. 머리. 머리 부분 잘라내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은 찜을 하니까 그냥 일자로 썰었지만요. 조림으로 할 때는 약간 어슷 썰어주세요. 간장 단조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럴 땐 약간 어슷 썰어주면요 간이 더 잘 배요. 오늘 사실 오늘 메뉴도 참 기대가 되는 게 제가 고기도 좋아하지만 사실 생선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생선 중에 이제 뭐 참치도 있고 연어도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등어예요. 그래서 오늘 요리가 참 기대가 돼요. 네, 정말 고등어는요 버릴 게 없이 맛있는 거가 네. 효능은 DHA가 풍부하고 뭐 성장기 어린이 좋다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거는 동맥경화하고 뇌졸중을 예방해주고요. 그리고 입이 잘 부르트는 사람들 있죠. 고등어 구워가지고 고등어 껍질을 집중적으로 좀 드시면은요 싹 없어지고요. 또 몸에 이제 살을 빼고 싶은 사람들은요 한 주에 고등어 2마리씩만 먹으면 저절로 살 빠진대요. 와 몰랐네요. 네. 전 고등어 찜도 좋아하지만 고등어 구이
네, 좋아하세요? 좋죠. 예. 아, 너무 맛있어요. 접시 하나만요. 예. 네. 담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한번 물에다가 한 번만 슬쩍 씻을까 봐요. 뭐요? 생선요? 네. 해볼게요. 약간 뭐 이렇게 비린내 조금 없애려고 네. 착 물에 씻는 살짝? 것만으로도요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 조금 없어지죠. 네네. 예. 여기다가 네. 네. 두개 빼고요. 오늘은 특별히 바쁘지 않은데 네. 그냥 나중에 김치 싸는 것만 조금 손이 가지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김치 싸는 게 무슨 말이죠? 그 고등어에다가 고등어. 김치를 쌀 거예요. 아. 그 대신 이제 그냥 싸는 게 아니라 김치를 조금 익힌 다음에 그래야지만 나중에 고등어가 한 25분 정도 익으면 제일 맛있거든요. 네. 근데 그 전에 김치가 조금 익어줘야지만 맛있지 같은 그냥 날김치로 싸니까요. 하면. 김치가 너무 설컹해요. 아하. 근데 이런 건 약간 묵은지 같은 느낌이 들어야지만 푹 익어야 맛있어요. 그럼 먼저 김치를 한번 네네. 손 볼까요? 저쪽에 예, 웍 하나 주시겠어요? 네. 이거요? 네. 이걸로 해서 예. 웍에다가요. 황태 대가리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배추 넣고요. 김치 넣고 네, 배추김치 올리고 배추김치 딱 위에다가 넣고 그리고 또 들기름이요. 들기름. 네, 들기름 뿌려주세요. 그리고 네. 이제 물 주세요. 물도 네, 3컵이요. 물 3컵 이렇게 넣어가지고요. 네. 좀 끓이셔야 돼요. 자 끓이고 네 선생님 그러면 여기 김치는 계속 끓고 있고요. 네. 무는 거의 이제 뭐 우리가 미리 끓여놓은 무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거 가져오세요. 가져올게요. 네, 여기 있어요. 이 무는 얼마나 끓인 거죠 선생님? 그거는 한 25분 정도요. 25분 정도 네. 한 거고. 그리고 김치도 한 20분 정도 끓인 거고. 저기 네. 접시 하나 주시겠어요? 예. 여기다 김치. 이게 조금 식어야 되는데 예, 좀 네. 식힐게요. 네, 이렇게 식히고 식히는 이유가 우리가 손으로 또 네네, 이렇게 네. 고등어를 싸대니까. 예, 근데 일단 그러면 식혀놓고. 저희는 그 사이에요. 네. 요 고추도 좀 약간 채 썰고 예. 이제 양념 같이 하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간장 3큰술 정도 넣고 네. 네. 오케이. 그리고 고춧가루. 네. 그리고 네, 넣어 주세요. 네. 청주요. 청주 좀 넣고. 그리고 설탕. 설탕. 네. 그리고 생강즙. 생선에 생강 들어가면은 비린 맛 안 나거든요. 네. 생강즙 좀 넣고. 네, 마늘 넣고 여기 생강즙 좀 네. 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늘 조금 넣고. 네. 마늘 좀 넣어 주시고요. 후추 네. 좀 넣고. 이렇게 다 됐어요. 그러면은요. 고등어는 이때 네. 고등어만 머리만 안 쌀 거예요. 머리만 빼고. 네, 머리만 빼고 머리는 같이 끓이기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것만 넣어가지고요. 머리 일단 여기다 네. 놔두고. 이 양념에 버무리면 돼요. 양념을 잠깐 넣고. 네, 그럼 순서가 어떻게 해요? 양념한 다음에 김치를 썰어서 우리가 네, 네. 이렇게 쌀 거예요. 쌀 거예요. 네. 고등어를 싸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김치를 따로따로 이렇게 넣지 김치를 않고 따로 왜 싸야죠? 넣고 고등어를 하는 거 하고요. 네. 싸가지고 했을 때는요, 고등어의 김치 맛이 기가 막히게 배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요즘 겨울에요, 만두 하실 때도 네. 만두피 쓰지 마시고요. 배추 잎 넓은 쪽 있죠? 넓은 쪽에다가 배추 소를 담아갖고 돌돌 말아갖고 김치전골을 해놓으시면은요, 훨씬 나중까지 풀어지지도 않고 익으면 익을수록 탱탱해져요. 그래서 아주 김치가 역할이 굉장히 많고 네. 요즘같이 잘 익은 김치 가지고요, 2월달 되면 김치 많이 익었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이제 씻어가지고 김밥용으로 김 대신 사용하면은요, 김치김밥 기가 막히게 와. 좋죠. 네, 자, 다 됐어요. 그동안 고추 좀 이렇게 썰까요? 네, 고추 예, 그냥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안에 씨를 먼저 빼고 할까요? 아니 그냥? 안 빼도 돼요. 그냥 쭉? 예,
조금만 잘라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굽을까요? 작게. 작게. 예, 그 정도. 그래서 바닥에 물을 깔고요. 네. 항상 물을 밑에다가 넣더라고요. 네, 찜할 때. 그러면 타질 않아요. 그래서 무가요? 네, 음식 고기 재료 자체가 재료가. 그러니까 무는 사실은 살짝 이렇게 타도 상관없는데 이제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네. 이렇게 넣고 이제 배추 싸기만 하면 되겠어요. 배추잎을요 여기 옆에다가 조금 넣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여주세요. 예, 간단해요. 이렇게 익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제 아드리안도 이거 반쪽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서 요 앞에 부분 배추 자를 땐 이렇게 밀어야 돼요. 앞부분을 밀어갖고 이렇게 잘라요. 자른 다음에 이제 배추가 이렇게 있으니까 배추에 싸면 되겠어요. 빈 접시 하나만 주시겠어요? 예. 여기 앞에다 놔드릴까요? 네. 이렇게 싸요, 그냥. 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제일 잘하는 거는요, 김치를 물에 씻어가지고 만두소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 요거 2분의 1 정도로요. 그럼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넣어서 네, 그냥 돌돌 말으면 돼요. 물도 말아서. 네, 그냥 그 사이즈대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건 또 처음이네요. 이거 네. 좀 신기하네. 이렇게 김치에다가 말아서 하는 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주로 네. 이렇게 식당 가서 고등어찜 할 때 그냥 따로따로 김치가 있고 무가 있고 네, 이렇게 고등어가 그렇죠. 있고 네. 이렇게 말아서 하는 건 근데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은요 음식이 되게 성의 있어 보여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뭐든지요 김치만 들어가면 다 맛있어요. 돼지고기도 그렇고요. 하여간 김치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같이 이제 2월달에 먹는 김장김치는요 아주 폭 익어가지고 만두를 만들어도 좋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배추만요. 다 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양념도 필요해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올리고요. 하나씩 예. 쭉쭉. 그리고 저 머리 주세요. 머리는 네. 머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바닥에 깔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일미라고 머리 들어가면 조금 시원해요. 그리고 건져버리면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네, 이쪽으로 다 이렇게. 네, 와, 참 신기해요. 네. 외국에 사실 프랑스에 이렇게 비슷해서 네. 이 배추에다가 이렇게 양- 고기를 싸서 그쵸, 하는 요리가 양배추에다가, 있거든요. 양배추에다가 이제 고기를 싸서 이렇게 둘둘 싸가지고 이렇게 익히는 그런 요리가 있는데 네. 약간 어떻게 얼핏 보면 비슷해요. 네. 이거랑. 그래서 요 김치 좀 올리고요. 김치도 올릴까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양념장을 맞아 부으면 돼요. 위에다가 네. 다시 다 올리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25분 끓이면 고등어 무조건 맛있어요. 와. 근데 무조건 25분 하지 마시고 20분은 끓이다가 불을 줄이고 2, 3분 정도 끓이면 네. 최고로 맛있는. 네. 이렇게 20분 이상 20분 정도 끓였어요. 20분 한 2분 정도 끓인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마늘을 좀 한쪽에 좀 넣어주시고 그래서 2분 정도, 2, 네. 3분 정도만 더. 여기 스튜디오도 이제 이 그 고등어 향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맞아요. 야. 그래서 이 정도로 해가지고요. 이걸 한 번만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이제 마늘이 좀 한쪽에 몰렸는데 네. 이 국물은 다 시원해져요. 그래서 마늘을 처음에 넣는 것보다요. 마늘 넣어가지고요. 한 3분 정도만 이렇게 끓여내시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러면 매운탕이건 뭐건 이야. 다 시원해져요. 근데 그냥 봐도 좀 이렇게 시원할 것 같고 네. 왠지 약간 좀 건강한 맛이 날 것 같아요. 네, 정말 맛있어요. 고등어와 김치의 네. 만남. 네, 밑에는 또 무가. 네, 무가 들어가 깔려 있고.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고추만, 네, 이렇게 해가지고요, 파 좀 뿌리고요, 이제 완성이 네. 될 것 같아요. 다진 마늘 넣고는 2, 3분 정도 지난 다음에 마지막에 고추만 살짝 뿌려줘가지고 이제 이때 불을 꺼주세요.
그러면 다 완성됐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식탁 위에 밥도둑. 두 번째 메뉴죠. 두 번째 메뉴 김치 고등어 찜 완성됐습니다. 보람이 담수미슈. 잘 익은 김치와 싱싱한 생고등어가 들어간 식탁 위의 밥도둑 김치 고등어찜. 늘 먹는 메뉴 중 하나지만 오늘은 손님상에 내어도 좋을 김치 고등어찜의 특별한 비법을 공개합니다. 무는 큼지막하게 썰어서 모서리를 깎아 놓는다. 무가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 까나리 액젓 한 큰술을 넣어 젓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잘 익힌다. 고등어를 토막낸 후 흐르는 물에 헹궈 놓는다. 김치는 다시 물을 넣고 적당히 익혀서 식혀놓는다. 양념을 모두 섞어 토막낸 고등어와 버무린 후 익힌 김치에 고등어를 넣고 둘둘 말아놓는다. 냄비 바닥에 물을 깔고 김치에 싼 고등어를 올리고 남은 양념장을 넣는다. 약 20분 정도 끓인 후 국물이 자작해지면 다진 마늘 2큰술을 넣고 2-3분간 더 끓인 후 불을 끈다. 붉은 고추, 풋고추를 어슷 썰어 올린다. 김치로 둘둘 마른 고등어 속에 쏙 배어있는 양념과 부드럽고 매콤달콤한 무조림까지 정갈하고 가지런한 모양으로 손님상에 내어도 손색 없는 김치 고등어찜으로 맛도 모양도 놓치지 마세요. There's a